서울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에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공동경비구역 JSA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출입 절차가 이어지고 차량에는 청색 허가 깃발을 달고 나서야 위병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남과 북을 이어주는 제1번 국도의 경고문이 긴장감을 더합니다. 내려갔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곳이 흔히 판문점으로 불리는 공동경비구역입니다. 다큐멘터리 3.1팀에 출연해 북한군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시와 경계를 늦추지 않는 북한 경비병들. 이처럼 판문점엔 늘 팽팽한 긴장이 감돕니다. 전쟁도 평화도 유보돼 있는 이곳 공동경비구역 JSA의 오늘을 다큐멘터리 3.1이 담았습니다. 근무 투입 준비 중인 JSA 경비대 대원들. 다른 부대와 달리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휴대합니다. 이 두 가늠자 안에 가늠쇠으로 들어가게. 네. 그 표적 바로 밑에 조준을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이들은 매일 근무 투입에 앞서 판문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 상황에 대비합니다. 경비병은 근무 섰을 때 한 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뭐 만든 사람 없지? 네. 이렇게 근무 투입되시기 전에 특별히 이렇게 신경 쓰시는 게 있습니까? 그 건강 상태나 정신적으로 이상 없는지 그거 먼저 체크하고 일단 건강 상태의 유무를 우선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외모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보여지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도 가장 보여지다 보니까 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편입니다. 구단 차렷! 앞으로 갓!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됐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이곳 JSA 경비 임무는 정전 반세기 만에 한국군으로 완전히 이양됐습니다. 높이 10cm, 폭 40cm의 작은 콘크리트 블록이 군사 분계선입니다. 원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만큼은 남북의 왕래가 자유로웠으나 1976년 미루나무 사건으로 JSA에도 넘지 못할 선이 생긴 것입니다. TV를 통해 눈에 익은 남북한 군사회담이 열리는 회담장입니다. 우리가 이쪽 안에 들어오면은 북한 쪽에서는 못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은? 먼저 선점한 측에서 이 지역을 사용할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 지역을 사용하다 나가게 되면은 또 북한 측에서도 방문객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들어와서 또 선점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서로 이제 먼저 들어와서 문을 잠그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 일행이 공동경비구역 JSA를 찾았습니다. Okay, welcome to Conference Row, the official meeting pla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lue buildings belong to United Nations Command, the UNC, while silver or gray building to the North Korea KPA. To your right, you can see the blue building. This is Joint Duty Officer JDO building.
Your front right, you can 10-color building. This is KP Guard Tower number 2 and it's monitoring us at this time. So please do not point, wave, gesture towards North Koreans. 각국 정상들이나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경호하는 것은 견학 경호병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 방문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1년에 무려 16만 명의 국내외 방문객이 다녀갑니다. 경비병들의 첫 번째 임무는 판문점을 빈틈없이 지키는 것.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그 시각 돌아오지 않는 다리 위에선 전입 신병들의 선서식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위국 건실하는 하나! 나는 최고의 전사가 되기 위하여 강인한 체력 단련과 사격수 및 개인 전기 전술을 연마하여 고도의 교육 훈련 수준을 유지하겠다! 나는 중책 수행을 위해 선발된 JSA 경비대 대원으로서의 결의와 각오를 다지는 행사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바로 정전협정 당시 남북한 양측에서 10만 명에 달하는 포로가 교환됐던 장소입니다. 상호 칭찬과 존중을 수행하겠다! 1976년 도끼 만행에 일어났던 미루나무 사건의 현장입니다. 1976년 8월 18일 보니파스 대위와 베럿 중위가 당시 이곳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가 북한군들에 의해서 무참히 도끼로 살해당한 바로 그 현장입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신병들에게 대대장이 직접 달아주는 JSA 휘장. 이병 이규윤. 감사합니다. 그것은 JSA의 강한 전사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병사들이 이 교육을 끝나면은 정말 이제 판문점 지역에서 우리 국가 방위를 위해서 헌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하는 그러한 자신감과 자긍심 또한 그 사명감을 충분히 가지고 작전 지역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장도 그런 측면에서 병사들의 사명감, 자긍심을 많이 고취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나이라고 다 같이! 사나이라도냐! 사나이 중에 사나이! JSA 경비대 대원이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악조건 하 사격. 가스 조절면서 중하게! 안전검사 철저해요. 말이자 오해사고! 안전검사 철저해요. 말이자 오해사고! 탄수령! 촬영팀도 안전을 위해 방탄조끼를 입어야 했습니다. 총구가 어디로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사복 입은 하에. 그런데 사격을 하지 않고 군장을 메고 있네요. (20kg) 무게의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전력 질주합니다. 이어서 팔굽혀펴기 20회까지 1분 5초 안에 모든 것을 마쳐야 첫 번째 표적에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3분 5초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20발을 사격하고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총점 90점. 네, 잘했다. 좋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한순간이면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두 발은 놓치신 것 같은데. 예. 아실 것 같아요. 다음에는 꼭 100점입니다. 숨 참고.
악조건하 사격은 실제 전투와 같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속에서도 전투 사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악조건하 사격을 통과한 병사들은 실전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사격수를 갖추게 됩니다. 만발 총시간 3분 3초 총점 만점. 잘했다. 오늘 어떻게 저 사격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격가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왜 이게 지금 합격 못하면 어떻게? 합격 못하면은 저희에서 강인한 체력 단련을 같이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합격할 때까지 다시 반복합니다. 네, 합격할 때까지 반복 수사를 합니다. JSA 경비대 대원은 모두 지원자 중에서 선발됩니다. 따라서 이곳 장병들은 육군 중 최고라는 자부심이 충만합니다. 아직은 기대만큼이나 걱정도 많은 신병들은 군기가 바짝 들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기분들이? 떨리기도 하지만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무섭기도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반도를 뒤흔들던 전쟁의 총성은 멈췄지만 남과 북은 무려 55년 동안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 첨예한 대립의 중심에 서 있는 곳이 공동경비구역 JSA입니다. 늦은 밤, 야간 순찰이 시작됩니다. 경계선이 따로 없는 이곳은 365일 긴장의 연속입니다. 저 이렇게 또 취재진이 같이 나오니까 주변에 이렇게 에스코트 병력도 따라와야 되고 좀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되게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JSA는 대한민국에서 최전방이고 그리고 또 최전방인 JSA 내에서 적과 최근거리에 대치하고 있는 판문점 지역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순찰을 돌고 있을 때 북한군의 그 다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적의 감시 카메라가 또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그 긴장감이 낮보다 몇 갑절 큽니다. 판문점 소초 병사들은 언제든 출동할 수 있게 근무 때는 물론 잠잘 때도 전투복과 전투화를 벗지 않습니다. 예수합시오. 그래. 최전방에서 북한 병사가 바로 보이는 지근거리에서 근무를 쓰시다 보면 긴장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처음 들어왔을 때 신병 때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그런 긴장감도 꽤 많았었는데 제가 여기 근무하고 사명감을 느끼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그래갖고 지금은 그런 옛날에 겁먹은 긴장감이 아닌 지금 북한군과 대적해야 되겠다는 그런 적절한 긴장감으로 근무에 서고 있습니다. 야간 경계 근무는 엄습해 오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토요일 아침, 그러나 JSA에는 평일과 주말의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JSA 경비대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바로 대성동 마을을 경비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한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에는 현재 50가구 213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불과 1800m 맞은편에 북한의 기정동 선전마을이 있습니다. 오전 9시 JSA 경비대 대원들이 어디론가 가기 위해 신고를 합니다. 7번, 9번, 13번을 따라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영농 경호작전, 농사짓는 주민을 경호하러 가는 길입니다. 영농지가 군사분계선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위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쪽에 어떤 작업하러 나오신 거예요? 아, 저기 물이 말라가지고 논에 모다 물 돌리는 거예요. 밸브들이 있어가지고 논마다 저 아래서 물이 올라오거든요. 모다로 품으로. 논마다 이제 많이 차는 건 잠그고 없는 건 열어놓고 다녀요. 예. 혹시 군 생활도 이쪽에서 하셨습니까? 아, 우리 군대 안 갔죠. 아, 여기 분들은 네. 아, 그럼 선생님은 본래 이 동네에서 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어요. 아, 지금까지 여기서 생활하고 계시고요. 네. 이곳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는 국방 의무와 납세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북한과의 거리가 불과 400m. 병사들은 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주민 번호 좀 46-2. 이곳 주민들이 외출하기 위해서는 JSA 경비대대에 먼저 신고를 합니다. 46-2가 뭐예요? 집호수. 아니 하장 아빠가 차 갖고 가는데 어디서 저희 쓰는지 차를 그때까지 여기 살아야 돼. 안 나가. 여기는 도둑놈도 없고 고지도 없어요. 이들 너무 좋아요. 최고로 좋은 고향이야. 근데 바로 위에 북한 분들 북한 있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도 안 오니까 우리 안 가고 거기 안 오니까 괜찮아요. 안 무셔. 어쩌다가 이 마을로 오셨어요? 네, 저 개성이 나는 고향인데 6일 지나고 여기 와 살았어요. 계속 어때 사는 거예요? 계속 여기 때 사는 거예요. 대부분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 평생 마을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태극기 교체 작업, 김태호 씨가 4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이제 태극기가 이제 노후되고 그러면 이제 새로 교환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얼마나 한 번씩 이렇게 태극기를 교체하는 거예요? 이게 비바람이 치고 그러면 빨리 이제 태극기가 찢어지고 이제 그래갖고 다시 2달에 한 번꼴로 하는 태극기 교체. 한 번 교체하는데 140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은 파주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통일되면 좀 어떤 일을 좀 제일 먼저 하시고 싶으세요? 또 저희 또 뭐 아버님 할아버님들이 할아버님이 저기 이북에 계셔요. 그래갖고 그 고향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죠. 100m 높이에 가로 18m, 세로 12m나 되는 대형 태극기는 대성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JSA 경비대대에 오늘은 서울의 한 대학원 학생들 40여 명이 안보 견학을 왔습니다.
방문객들은 먼저 JSA의 설립 배경과 역사, 견학할 때 북한군을 자극하지 않는 행동 등에 관해 견학 경호병의 설명을 듣습니다. 군사 분계선이라 하면 흔히 각종 군사 시설물이나 가시철조망을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군사 분계선은 이와 같은 황색 표지판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지판은 서에서 동해까지 약 200m 간격으로 총 129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견학 경호병은 이를 위해서 A4 용지 30장 분량의 JSA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만 합니다. 경비대대 군은 초엘 전방에서 되겠습니다. 난생 처음 와본 판문점. 어디? 봤다. 판문각이랑 근데 써있는 북한 사람이 사람이 어디 있어? 저기 있잖아. 판문각. 나 손가락질 어디? 아 저기 판문각 써있지. 저기 있다. 밑에 저기 있다. 보이지? 어디? 맞은편에 보이는 건물은 북한 측 관망대인 판문각입니다. 판문각을 중심으로 야 소름 끼친다 야. 나 진짜. 소름 끼쳐 소름. 나는 그냥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영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본 거는 처음이잖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바로 눈앞에서 지금 보니까요. 아까 그 지금 담담한 기분하고 완전 틀린데요. 지금 좀 여기 있다는 게 현재 있다는 자체도 굉장히 좀 신기하고요. 이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색다른 경험 같습니다. 평생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뒤쪽에 계신 분들도 이제 반대쪽에 있는 통로를 이용해서 테이블 주위에 둘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테이블 위를 보시면 유엔군사령부 깃발이 보이고 마이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설치된 마이크들이 바로 남과 북을 경계짓는 군사분계선으로서 회담장 밖에 있는 콘크리트판과 연결되어 실질적인 남북한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북쪽이네요, 그러니까. 예, 뭘로 가시는 겁니까? 이 회담장 내에서만큼은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실 수 있습니다. 남북이 여전히 긴장 관계 속에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알리는 일. JSA 경비대대가 판문점 견학 중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북측에서 갑자기 문을 열 경우 경계선을 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잠궜던 문을 엽니다. 판문점은 남북 간의 유일한 접촉 창구이자 수많은 갈등과 사건이 벌어진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 둘, 셋! 중결이! 연차! 경위가! 수차! 코돈! 다녔습니다! 코돈! 다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뭐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한국 관광객들 분들 중에서 그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저희 코던 인원들이 실제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동상이겠거니 생각하고 건드리려고 한번 봤다가 인원들이 움직이니까 그런 거에 흠칫흠칫 놀라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고. 하나, 둘, 셋, 넷. 자리에 선.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다는 권총 사격. 80% 이상. 어제 전입 신고한 박상욱 이병이 여기 있네요. 다른 부대에선 병사들이 권총을 휴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권총 사격은 JSA 경비대대의 일반적인 훈련입니다. 정전협정에 의해 판문점 내에서는 장병들이 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권총이기 때문에 JSA에서의 권총 사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에 이 권총이 병사들의 유일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15m와 25m에서 각각 10발씩 사격, 200점 만점의 평균 140점 이상이어야만 합격입니다. 오케이, 163. 오, 잘 쏘네. 80% 이상. 상병 남기서. 기분 어떠십니까? 매우 좋습니다. 평상시 이 정도 점수 나옵니까? 아닙니다. 요즘 여지껏은 150점대 나왔는데 요즘 많이 PRI 연습 많이 해서 그런지 160점대까지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사실 배연환 중위는 대대의 베테랑 사격수입니다. 169점입니다. 오, 오늘 소대님 체면을 지키셨습니다. 예, 다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소장님도 늘 사격 훈련 하시나요? 예, 평상시에 사격장 오면은 제일 먼저 일조에 속해가지고 인원들이랑 함께 사격하고 있습니다. 10점 쪽에 좀 많이 몰려갖고 진짜 부럽습니다. 소장 10점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잘 제가 하나만 더 많이 들어왔었으면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예,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꼭 소장을 앞지를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 바깥에 드디어 박상욱 이병의 차례. 소대장은 침착함을 잃지 말라고 주문합니다. 화이팅! 지금 전입 와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지금 사격장 사선에 섰는데요. 예. 느낌이 어떻습니까? 처음 훈련과는 달리 지금 실전에서 사역을 하려 보니까 많이 떨립니다. 몇 점 정도? 180점 자신 있습니다. 잠시 후 보겠습니다. 예. 하나 일발 장전. 과연 박이병은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박이병의 표정이 무겁네요. 81점. 만족해? 아닙니다. 한참 모자라지? 예. 팔에 힘이 없으면은 지금 선임들 점수 쏘는 게 괜히 쏘는 게 아니야. 예. 아령 들고 연습하고 팔에 힘 기르기 위해서, 그지? 예. 봤지? 아령 들고 연습하는 거. 예. 아령 들고 연습하고, 그리고 그 평상시에 작전지역 올라가면은 화기 시간 틈나는 대로 자기 쉬는 시간에 화기 들고 연습하고, 알겠지? 예. 모르면은 그 선임들 분대장들 소양한테도 찾아와가지고 따로 시간 내서 교육을 받자, 알겠지? 예. 140점. 140점 되려면은 열심히 노력하자,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달 후에 사격 때는 140점 넘는 거야. 예. 할 수 있지? 예. 그래, 화이팅. 예, 알겠습니다. 개성에서 대성동 마을까지는 겨우 9km. 날씨가 좋을 때는 개성이 바로 시야에 들어옵니다. 지난 2005년 작전 중 순직한 4명의 용사를 기리는 민정사 용사비. 동료를 위해 자신을 던진 전우회의 상징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임체 끝났습니다. 이곳엔 거주 원칙이 있어 1년에 240일을 마을에서 거주해야 주민권을 유지할 수 있고 밤 12시에는 통행이 금지됩니다. 없어요. 내일은 작업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부인이나 자제분은? 집사람은 저 모임이 있어서 나갔고 아이들은 둘은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 그럼 부인은 오늘 안 들어오십니까? 아이 들어와야죠. 안 들어오면 큰일 나게. 아, 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 주임체 끝났습니다. 안 계시는 거예요? 예, 가끔 주민분들이 안 계셔도 이제 야간 차량 에스코트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때 다 저희가 주민분들 이제 체류하는 거 확인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 97년엔 무장한 북한 군인들에게 주민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홍승순 할머니는 그때의 무서웠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없어.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네. 우리 저 어머니는 아주 긴장된 경험을 하셨다면서요. 그때 상황 저기 도토리 주스러 갔는데 걔네들 주워 놓고 가지러 갔는데 걔네들이 그 푸스꾸리에 숨었다가 나 저기 나오라 그래갖고 오라 그래갖고 간 거예요. 무서우니까 갔지. 내가 없어. 할머니는 개성까지 끌려갔다 5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들이
반가움에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사랑이 그리울 때 일만 해야 된다. 항상 나의 한평생 행복의 멋을 삼고 멋지게 살다가 삶으로 싸우리라.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25m 거리에 있는 남한 최전방 GP. 이번 처음 작전하는데 기분이 어떠냐? 첫 임무만큼 떨리긴 하지만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 앞에 분대장 쫓아서 분대장이 지시하는 대로 작전 잘 할 수 있도록 해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북한군과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곳이기에 완전 무장은 필수입니다. 칼발 장전. 장전. 이곳에는 지뢰가 사방에 깔려 있고 북한군 초소가 지척에 있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험 지역입니다. PD님 죄송합니다. 이 지역부터는 북한군과 조우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병력의 호송을 받아서 부대로 안전하게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사들은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는 그 순간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사들이 분주합니다. 선임한테 배워 후임에게 전수한다는 군복 다리기 노하우도 등장했습니다. 근데 하나 옷 다리는데 이렇게 세 분이서 여기 붙어서 하세요? 이 제 옷이 아니라 김규동 이병 옷이라서 후임 옷 아직 못 다려줘가지고 가족 초청 행사 하기 전에 다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급이 낮은데 혹시나 부모님 보고 전투복 같은 거 옷 구겨져 있으면 걱정하실까봐 둘이서 다려주고 있습니다. 장준희 일병도 가족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보니까 여자친구 사진인 것 같은데요? 아, 여자친구는 아니고요. 제 친누나예요. 아, 누나예요? 예, 제 둘째 누나고요. 첫째 누나도 있고 둘째 누나도 있는데 저희 두 누나가 오늘 가족 초청 행사를 하면서 오늘 만나게 될 거예요. 장일병이 큰 누나 사진도 보여주겠다고 호들갑이네요. 큰 누나 사진 보여준 적 없었잖아. 야, 누가 몇 살이냐? 이제 30입니다. 야, 안 보여준 이유가 있었어. 야, 너 일부러 안 보여준 거지. 작은 누나 사진만 걸어놓고.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최전방에 자식을 보내고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의젓하게 보이고픈 마음은 모두가 같나 봅니다. 차렷. 가족분들께 대하여 경례. 바로. 운전병인 호원석 일병의 어머니. 야, 좋다 부대가 너무. 응. 딱 보니까 엄마는 안 보이는데 아빠가 그렇게 봤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JSA에는 함께 근무하는 형제 병사도 있습니다. 우리 조카들이 제일 잘생겼어요. 이리 와, 이리 와. 누구야 누구? 누가 안 가져왔어? 어떻게 더 늠름해지신 것 같으세요? 멋있죠. 온 장병들이 기대하고 계신 누나분들이십니다. 말씀 들으셨어요? 온 장병들이 기대하고 있다던데. 아니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가족 방문자 중 최고령자인 최금순 할머니. 70년 넘게 그리워한 고향 개성이 지척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은 남북한간의 고위급 군사회담이 개최되는 군사회담장입니다. 콘크리트 판과 연결되어 실질적인 남북한의 경계를 19에 시집 오면서 떠나온 고향. 몇 년이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건만 반세기가 흘렀어도 고향은 멀기만 합니다. 할머님 고향이 어디세요? 개성이요. 개성이에요. 여기서 개성 보여요, 할머니. 보여도 소용없죠. 여기 오니까 마음이 좀 어떠세요? 생각나죠. 뭐. 무슨 생각나세요? 무슨 생각나요? 거기 살던 생각이죠. 가고 싶진 않으세요? 할머니는 그리움을 뒤로 한 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장준이 일병 누나들의 인기는 단연 최고였습니다. 아니, 누나들 사진 왜 찍으세요? 남의 누나들. 아,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너무 아름다우셔서 어쩔 수 없이 군인이다 보니까 더 아름다운 분들과 사진 찍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기회를 빌어서 자, 앞으로 저 병사분 군생활 잘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죠. 쫙 폈죠 지금. 이미 끝났죠 뭐.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야 할 시간. 자, 부대장님 어떠세요? 지금 부대원들 부모님 만나시고 되게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다들. 예, 뭐 부모님들도 그냥 흐뭇해하시고 중대원들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저도 기쁜데요. 그리고 오늘 통해서 더 이 JSA 근무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더 많이 느꼈을 겁니다. 어떠세요? 부모님 이제 잘 만나셨어요, 오늘? 예, 오늘 되게 재밌게 놀았죠. 예, 즐거웠습니다. 이제요. 헤어지셔야죠, 가족분들하고. 예, 헤어지고 저 이제 다시 나라 지켜야죠. 아쉬우시죠? 예,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군인의 길이죠. 마쳐쓰겠습니다. 늠름해진 아들이 대견한 호원석 일병의 어머니입니다. 그 시각 판문점에 갑자기 긴장이 감돕니다. 북한 측 관광객들입니다. 북한의 판문점 견학은 여름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로 조총연계 일본인, 중국인, 북한의 군 관계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비병들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합니다. 북한이 경계를 서는 가장 큰 이유는 방문객들이 군사 분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984년에 소련인 방문객이 망명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추격해온 북한군의 사격으로 총격전이 벌어져 북한 병사 3명과 우리 측 병사 1명이 전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JSA는 언제든지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고 남북한이 최근접해서 대치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훈련 강도가 높습니다. JSA 전투 사격 훈련은 작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 언제 어떤 위험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JSA에서는 장병들의 대응 능력과 판단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격 훈련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괜찮습니까? 이 정도 날씨쯤은 저희는 대한민국 대표 부대이고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한다는 자부심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날씨에서는 훈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지역 한반도에 하나의 국기가 세워지는 날은 언제쯤일까요? JSA 경비대대의 생활관은 병사 3명에서 5명이 사용합니다. 우성봉 상병이 전입 신병들을 상담 중이었습니다. 이들의 군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씌우면 버섯 전부는 아니고 팽이버섯 빼고 전부 그렇습니다. 벽에는 입대 이후 받은 각종 표창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저 캐나다 국기인가요? 왜 캐나다 국기를 저기다 저렇게 붙여놓으셨어요? 예, 캐나다 제가 8년 동안 거주했고 캐나다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쪽에는 한국 사람이라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캐나다 국민이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캐나다 영주권자면은 군대 안 가도 되지 않나요? 군대 안 와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처음으로 영주권 취득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신의 조국을 모를 만큼 그보다 더 큰 수치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수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군 복무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에 대한민국 최전방에 JSA에 오게 되었고 짧은 기간 동안 언어의 장벽 또 아직도 어색한 군 예의 범절을 통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대표 부대 JSA에서 근무하는 자부심과 또한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전우들을 만나 있는 것만으로 저는 군 복무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상병에게 조국은 자부심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제대 후 캐나다에서 대학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미래의 꿈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 JSA 경비대 대원들의 함성이 한반도를 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깨웁니다. 현재 600여 명의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 95% 이상이 한국군으로 우리 측에는 견학 경호병인 윤찬준 이병은 브리핑 연습에 열심입니다. 방문객 앞에서 당당하게 브리핑하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첫 꿈입니다. 미안해요. 연습하시는데. 근데 청사부터까지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세요. 저희는 연습할 때 몸으로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브리핑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청춘이 아름다운 건 그 열정 때문입니다. 한반도 분단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JSA 경비대 대원들이 바로 그 청춘은 아닐까요? 저희 JSA는 최전방에 있는 부대인 만큼 최고의 부대로서 최고의 사나이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나이들이 끈끈한 정과 열정, 패기로 자랑스러운 JSA 부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여전히 거대한 장벽이 남아있는 곳이 한반도입니다. 대립과 평화가 공존하는 공동경비구역엔 늘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대장님, 저희 이제 다큐멘터리 3일 촬영이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 최전방 판문점 대대 JSA 대대 대대장으로서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시대가 변해도 국가를 방해해야 된다는 군인의 임무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대장으로서는 대대에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발휘하도록 지휘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저희 대대 전 장병이 정말 자기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이 소중한 가치들이 헛되지 않도록 대대 장병 각계 병사 하나하나의 마음에 자긍심과 사명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JSA 대대원들에겐 오늘도 365일 연휴 때와 다름없는 하루입니다. 공동경비구역 JSA는 언제쯤 진정한 평화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